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도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9월이 됐으니까 확실히 가을이기는 해요. 그죠? 마트에도 가보면 과자 같은 거 보면 밤이나 고구마 에디션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밤이나 고구마라고 하면 보통 가을에 많이 먹는 간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느낌 나게 이런 먹을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화과도 나왔어요. 무화과 다들 아시나요? 한국어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에 나는 과일입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이죠. 이런 무화과도 나오고, 매미도 이제 소리가 안 나고, 매미가 많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오기는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날씨도 꽤 선선해졌어요. 선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잖아요. 선선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비가 좀 내리면서 덜 더워졌습니다. 근데 가을이면 이거보다는 더 찬 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다 보니까 빨리 시원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좀 어때요? 이번에 너무 더워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있는 곳도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날씨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살짝 공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피킹 클래스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초급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초급 영상을 계속 안 올리고 스피킹 클래스를 올려도 괜찮은가 걱정이 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어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의견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스피킹 클래스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조회수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회수가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 안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나중에 오른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말고도 초급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스피킹 클래스가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제가 대본을 다시 써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더 바쁘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 여유가 조금 적어져서 조금 더 만들기 쉬운 초급 에피소드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초급 에피소드 기다리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초급 에피소드 좀 올려보고 또 스피킹 클래스가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길 때 다시 한번 스피킹 클래스 영상 올리는 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중급 영상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초급 영상도 많이 봐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더욱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메인 중급 에피소드는 제가 끊지 않고 계속 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이고요. 바로 한번 오늘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옛날 추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옛날에 대한 추억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냐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 옛날 추억에 대한 방송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방송이었냐면요. 옛날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청춘에 대한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PD와 두 명의 여대생이 나오는데 그 여대생이랑 그 PD님이랑 굉장히 낭만적인 약속을 하나 합니다. 우리 10년 뒤에도 이렇게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10년 뒤에 우리 뭘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10년 뒤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약속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만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안동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개인적인 작은 약속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옛날 그 청춘, 추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약속 같은 것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옛날 추억들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청춘들이 다시 만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사람, 그 한 명의 PD와 두 명의 여대생이 결국에는 만났을까요? 네, 오늘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에피소드 안에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궁금하다면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과거, 특히나 굉장히 오래된 옛날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 것들은 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래된 것들을 클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고급진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유니크하고 굉장히 특별해서 그걸 좋아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한국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1950년대 그 레트로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아니면 패션 같은 것들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일본에도 쇼와 레트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딱 그때 느낌이 나는 소품이나 패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런 인테리어로 된 카페나, 그런 소품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옛날의 스타일링이나 옛날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정겹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유니크하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인테리어를 옛날 느낌 나게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또 소품이나 아니면 포장 패키지 있잖아요.
뭐 과자나 뭐 맥주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디자인들이 레트로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레트로한 시절이나 디자인을 한국에서 떠올려 보면요. 올림픽 때문에 성장했던 1980년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들이 막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쯤도 그 스타일링 같은 게 독특하고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를 Y2K라고 부르면서 요즘 아이돌들도 Y2K 스타일링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패션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PC방이나 삐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캠코더도 있고,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계들도 많이 나왔었죠.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레트로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 쓰는 것들이죠. 플로피 디스크나 아니면 CD, CD를 안 쓰니까 CD 플레이어 같은 것도 요즘은 안 쓰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그거로 웬만하면 다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옛날 물건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 자체가 레트로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즘 이걸 어릴 때도 써본 적이 없는 완전 어린 학생들이 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물건들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CD 플레이어 같은 게 얼마 전에는 유행해서 한국 학생들이 CD 플레이어를 사서 줄로 된 이어폰을 꽂고 듣기도 했습니다. 또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가 히트를 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뮤직비디오 다들 보셨나요? 이 뮤직비디오가 옛날에 그 캠코더 감성으로 찍은 뮤직비디오라서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그 옛날 디지털 카메라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옛날 카메라는 화질도 떨어지고 색감도 실제 색감을 다 못 담고 약간 어둡게 찍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느낌이 오히려 약간 현실이 아니라 뭔가 추억 같은 정겨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옛날 디지털 카메라도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종로 같은 곳에 가서 이런 옛날 디지털 카메라, 줄여서 디카를 많이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런 옛날 디카가 이제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리 중고로 팔아도 안 팔렸었는데 그때 디토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나서는 이 중고 디카가 엄청 비싸게 팔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가격이 좀 있어요. 확실히 옛날보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좀 옛날에 나왔다는 그런 특이한 거 있잖아요. 흔하지 않고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되게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비싸게 팔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이 꼭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성능이 떨어지니까 별로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 오히려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다 시리즈의 드라마도 굉장히 히트했었는데 유명한 한국 드라마라서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응답하다 시리즈의 드라마도 옛날의 한국의 풍경과 문화를 많이 담고 있죠. 옛날 고등학생 시절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하숙생 이야기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가족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고등학생 시절 하면 그때가 마침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들이 처음 나오고 이랬던 시절이라서 그때를 배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숙생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라서 이 하숙생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숙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드라마를 보셨다면 하숙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하숙이라는 거는 집주인이 방을 여러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식사 때가 되면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방을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제공을 하면 마치 우리 학교에서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급식이라고 하는데 급식 나눠주듯이 한 명당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식사 시간이 되면 모두 나와서 가족들이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하숙집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요즘 약간 사람들이 서로를 덜 챙기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한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은 많이 하숙집들이 없어졌습니다. 아쉽죠? 다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 굉장히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질 텐데 말이죠.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더 혼자 지내게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하숙집도 있었고 좀 더 서로서로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른이 된 많은 한국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뭐 집에 엄마가 없으면 옆집에 가서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옆집에서 엄마가 아니죠. 옆집 아주머니죠.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그러고 지냈다고 합니다. 옆집 애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여기 있어도 돼요? 이러면 그냥 그래 이따 가라 이러면서 집에 들여 보내줬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문도 꽁꽁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그냥 편하게 서로 자주자주 놀러 갔대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많이 남기면 옆집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러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 아쉽게도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더 서로서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옛날보다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한국도 예전에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는 옆집 사람들 어떻게 지내나 소식들도 서로서로 알고 그러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또 CCTV 같은 것도 많이 생겨서 옛날보다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도 빨리 잡히거든요. 그 범죄자도 굉장히 빨리 잡힙니다. 그리고 뉴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빠르게 그 뉴스가 퍼지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적어졌어요. 그런 범죄들로부터 좀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범죄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그 이야기가 확 퍼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경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경계라는 건 뭐랄까 조금 더 조심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딱 벽을 두고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일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범죄자들이 없는 건 분명 아니지만 그런 범죄자들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기는 많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 서로 믿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워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강력한 그런 범죄들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범죄, 이런 사기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남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고 혼자가 되고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들을 배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여자에 대해서, 여자라면 남자에 대해서,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배우고 나 혼자 고립되고 이런 게 많아져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삐뚤게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좀 그런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고 한 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물론 한국이 이런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심하게 나타나기는 했을 테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좀 더 사람끼리 많이 소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좀 더 사람들이 혼자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사람 대 사람으로 많이 소통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약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옛날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참 낭만적이잖아요. 특히나 그때 그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청춘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청춘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청춘이 그때 했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또 그때 청춘의 모습과는 달라졌겠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나기로 했던 안동역에 모인 겁니다. 먼저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다큐멘터리 방송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S에서 방영이 됐던 방송입니다. 제목은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이에요. 매번 다른 어떤 장소에 가서 3일 동안, 그러니까 72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쭉 찍어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10년 전에 한 에피소드를 냈는데 그 에피소드의 주제가 내일로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로는요, 우리 어제, 오늘, 내일 말할 때 그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로라는 이름의 기차 티켓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정 기간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그냥 쓸 수 있는 티켓이에요. KTX 같이 고속으로 가는 기차는 안 되고요.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일반 기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반 기차들을 무제한으로 특정 기간 동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친구들과 청춘을 즐기고 싶은 그런 대학생, 어린 청춘들이 이 기차 티켓을 많이 이용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졌는데 특히나 옛날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거든요. 25살 아래에만 이 티켓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내일로 기차 여행이라고 하면 완전 청춘들이 떠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지금은 어린 사람들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또 요즘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됐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30살 아래이면 이 내일로 기차 티켓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30살 이상은 조금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이 내일로 여행이라고 하면 진짜 풋풋하고 청춘의 여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2025년도니까 그때 방송은 10년 전이었으니까 2015년에 이 기차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거죠. 거기에는 이 2명의 여대생 말고도 다양한 모습의 청춘들이 담겼어요. 그냥 기차 여행을 떠나는 다양한 청춘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친구들이랑 언젠가는 TV에 나오겠다면서 밴드 팀을 만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안동역에서 만나는 그 약속을 찍는 에피소드에서 그때 그 밴드부였던 그 사람들도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평범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됐더라고요. 아쉽게도 밴드 가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TV에도 한번 나가보고 또 가끔 모여서 이런 밴드 취미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일로 기차 여행 방송에서 여대생 2명과 PD 1명이 딱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인터뷰를 주고받다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PD님, 10년 뒤에는 뭐 할 것 같아요? 10년 뒤?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방송하세요.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면서 10년 뒤에 이렇게 열심히 방송 계속 하시다가 우리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자고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장난으로 했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유명해지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 안동역도 옛날과 같지 않았어요. 안동역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다른 위치에 좀 더 크게 새로 지어지게 돼서 이 여대생 둘과 PD님이 만났던 안동역은 사용하지 않는 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다큐멘터리도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참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때 담겼던 그 청춘들이 이제는 그때같이 막 풋풋하고 엄청 와일드하고 도전적이고 꿈에 가득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의 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멋진 어른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옛날과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 잘 살고 있구나.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 때문에 나도 슬프기도 하고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했지만 나도 나름 잘하고 있구나. 다들 이렇게 많은 모습이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또 그때의 행복을 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위로를 느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고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여대생들은 안동역에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은 만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대생 2명 중에 1명은 안동역에 나왔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PD님과 여대생은 10년 동안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그때의 그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고 또 그리고 서로 누군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고 또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스쳐 지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 그 기간이 짧았건 길었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옛날에 잠깐 만났던 친구, 옛날에 잠깐 다녔던 학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잠깐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 떠오르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제가 지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잠깐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저의 행복을 바래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대생도 옛날에 그런 추억을 가지고 그 추억 덕분에 또 힘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PD님을 만나게 해준 언니와 형부에게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부라는 건 언니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결혼도 해서 또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뒤에 또 모습은 달라졌지만 잘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명의 여대생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 PD님과 그 핸드폰, 카톡으로 서로 안부 인사는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 추억이 가끔 생각이 나서 힘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분도 여전히 청춘을 살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본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옛날 추억들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녔을 때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굉장히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든지 이런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약간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다큐멘터리를 봤던 사람들도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요즘은 정이 없어지고 각박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런 에피소드를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좀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들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립고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추억이 이제는 끝나서 슬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추억들 덕분에 힘이 생길 때도 있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번 그 안동역 에피소드에서도 참 상징적이게도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억을 느끼면서 만나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에 아마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요즘 너무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혼자 고립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거짓 신고를 하는 그런 사건들도 옛날보다 좀 더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런 온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따뜻한 부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리운 과거들이 끝났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컸고 그리고 그런 과거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그리우면서도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또 그때 생각하면 힘이 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언제든지 수업을 예약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